좋아요, 구독. 이어서 바로 종가 베팅할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요즘에 다sek도 밸류업 관련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네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주에서도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추세는 어땠습니까? 7월 달, 그러니까 6월 달, 그러니까 7월 달 이전까지는 네. 이제 현대차 그룹에 제한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7월 달 들어와서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금융 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이제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 현대글로비스는 정말 아까워요. 네. 좀 조정받으면 저도 사고 싶었거든요. 제가 쪼개고 늘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표적 액면분할, 무상증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무상증자 액면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간 사례가 거의 없어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에코프로. 액면분할을 하기 전에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뭐 액면분할 하게 되면 주가 가니 많이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진짜 그런 분들 보면 저 솔직히 저는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액면분할하고 무상증자 하고 난 뒤에 간 기업들이 안 간 기업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한 20개 기업이 액면분할하고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한 19개 기업은 안 가요. 1개 정도 갈까? 근데 뭐 이미 말이 생김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대글로비스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착한 무상증자. 그러니까 이 무상증자를 하고 해마다 배당금을 5% 이상 올리겠대요. 그러면은 이런 걸 했을 때 수혜가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누굴까요? 쪼개고 배당을 늘리고 대주주. 근데 그 대주주가 의선이 형, 정의선 회장이거든요. 이분이 지금 현대글로벌스의 지분을 20%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분이 750만 주예요. 근데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1,500만 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작년에 배당을 6,300원을 했거든요. 근데 배당을 12,000까지 올린대요. 네. 그러면 1,500만 주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12,000원의 배당을 하게 되면은 이게 1,800억이 돼요. 새해 전이지만. 왜 이렇게 할까요? 물론 이게 사실인지 루머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몽구 전 회장의 네. 위독설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맞았었잖아요. 지금도 정몽구 회장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 상속세 마련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정몽구 회장이 가지고 있는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보게 되면은 한 20조 가량이 돼요. 그러면은 단순 계산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내가 한 60% 상속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럼 12조 가량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현금도 뭐 연부연납을 하던 물납을 하던 분명히 현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럴 연유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는 아까도 금융주 같은 경우는 금투세 도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율 분리과세를 하게 된다라면 배당소득세 하게 된다라면 누가 혜택을 보느냐? 외국인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금투세에 해당이 안 돼요. 그 매매 차익까지 공짜죠. 그럼 얘네들은 이 배당 때문에 주가를 올리는데 매매 차익도 가져가게 되고 배당에 대해서도 비거주자 같은 경우는 22%이긴 하지만은 법인을 국내적으로 옮겨서 아마 그 다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절반 정도가 줄어들게 세율이 절반 정도 줄어들 거거든요. 외국인들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가지고 나온 제가 말이 길어서 바로 종목 얘기할게요. 한국셀석유. 네. 요 회사도 배당이 장난이 아닙니다. 배당이 장난이 아니에요. 요거를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배당을 DP했어요. 주당 배당금이 25,000원이거든요. 25,000원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쉘페트롤이라고 해가지고 53.85%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로얄 더치셀 있잖아요. 그 회사의 한국 지사라 보시면 돼요. 절반 정도를 이 회사가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해마다 해마다 배당이 계속 올라가요. 지금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 DPS를 보면 되는데 16,000원, 14,000원, 19,000원, 18,000원, 작년에 25,000원이었어요. 올해 또 배당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 밸류업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 차트 좀 보여주시겠어요? 차트를 보시면은 그래서 그 작년 같은 경우도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은 바닥을 다지고요. 22만 원 부근에서 최근에 30만 원까지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화면 좀 넓힐게요. 배당락 때 주가가 빠졌다가 좀 밀리고 난 다음에 22만 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계속 올라왔어요. 왔다가 30만 원 부근에서 조금 쉬었다가 오늘 다시 달리려고 고개를 쓱 내리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밸류업 관련돼 가지고 오늘 이제 KB금융을 가져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네. 이미 좀 어제 오르고 오늘 올라가지고 대안으로 한국셀석이라는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이 종목은 노출이 많이 안 돼 있어요.
노출이 많이 안 되고 그리고 그만큼 거래도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밸류업 관련돼 가지고 매매 차익 플러스 그리고 배당 수익률까지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이 작년에 물론 시가 배당률이긴 하지만은 작년에 DPS 25,000원 배당을 하게 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시가 배당률이 10.3%였습니다. 상당히 고배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투자 입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대로 이제 뭐 하반기까지 저는 상승을 할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설석유를 일단 준비를 했고요. 일단 목표가는 34만 원, 손절가는 29만 5천 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종가 베팅할 첫 번째 종목 한국셀석유를 바라봤습니다. 이어서 이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도 살펴볼게요. 제약 바이오 섹터인데 최근에 제약 바이오 섹터는 비만 치료제 쪽이 부각을 받는 모습이잖아요. 네. 이쪽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네, 비만 치료제 쪽이 약간의 노이즈가 네. 발생을 했어요. 그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가 비만 치료제의 가격 인하를 언급을 했어요. 가격 인하, 합리적으로 가격을 자율적으로 낮춰라라는 언급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구매, 소비 여기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런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저가에 대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 또는 제네릭사 같은 경우가 부각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점을 초점으로 놓고 지금은 비만과 관련된 종목, 우리나라의 강한 종목들을 미리 내릴 필요는 없어 보여요. 네. 미리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다만 제네릭사와 연관되는 종목을 찾아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제네릭사 관련된 종목이라면 삼천당 제약을 가지고 오셨는데 네. 앞으로의 상승도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앞으로의 상승 도전은 긍정으로 무게를 두고 제약바이오는 빠르게 매도를 안 해도 돼요. 지금은. 꾸준히 볼까요? 네, 저는 시간이 좀 이어진다라는 생각이고 삼천당 제약은 일본의 제약사와 먹는 위고비 복제약 판매를 가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물질에 대한 부분에서 분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마글루타이드 물질 같은 경우를 특허 만료가 되는 시점부터 판매를 하는 거예요. 2026년입니다. 네, 그러면 미리 여기에 대해서 가계약 형태인데 실제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만 놓고 보더라도 GLP-1 기전의 의약품 같은 경우가 매년 9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을 놓고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좀 해외와 협력해서 좀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과거는 기술 수출 형태였다고 하면 이제는 로열티 형태의 계약이 나타날 수 있어요. 50% 정도의 배분이 나오는 구조다 보니까요. 10년의 특허를 보유할 수 있고 그래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MSCI 편입의 타겟까지 들어옵니다. 수급까지 더해질 수 있는 거죠. 한 6조 원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목표가는 22만 원을 제시를 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4만 원을 제시를 하는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건 제약바이오 쪽은 잘 보셔야 됩니다.